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이 책 읽었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읽었고, 이 책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 한번 내용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접했던 건 주식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매수, 나도 사볼까? 이렇게 해서 매수 버튼을 눌렀었고, 이렇게 했던 투자들은 정말 100점 100패였습니다. 이게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더라고요. 주가가 좀 오르면 더 오르나 하다가 그 기회를 파는 기회를 놓치고, 떨어지면 망했다 하고 바로 손절을 했죠. 겨우 한 종목이 올라봐야 다른 데서 다 마이너스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주식시장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기준과 원칙 이 전혀 없었어요. 투자라는 걸 감정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안 좋다, 이게 악재가 터졌다 라고 하면 내가 산 주식을 매번 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사람들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서 맨날 주식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때도 좀 뭔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 이외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돈을 불려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주식에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금융이나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해도 매번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고, 주식은 나랑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우연히 부동산 경매라는 걸 접하게 됐고, 솔직히 처음엔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정보도 없고 물론 용어도 어렵고 다 낯설었어요. 그러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매라는 건, 특히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직접 기준을 세우는 투자구나. 감정가라는 게 있고, 이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얼마를 써야 할지, 그리고 물건의 위치, 권리 분석, 입찰가 설정,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해야 됐어요.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걸 수익화 전략으로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내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동산이 좋았던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했던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없었구나, 남들의 얘기만 듣고 투자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 경매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투자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런 투자들에 관심이 좀 생겨서 책을 좀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의 일부를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좀 해봤는데, 이때는 좀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난 책들이 이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고전 서적들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주식, 코인 관련된 책들. 물론 부동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었고, 제가 고전 서적들, 고전 투자 서적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그 몇십 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하지 말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달을 하고, 기업의 실체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심리 싸움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건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하나의 종목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르다, 코인 같은 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투자의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내가 산 것을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사람의 심리 싸움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고 기준이 생기고 원칙이 생기면 이 투자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예전 책들을 보면서, 특히 이 월가 영웅들 책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매도 매수가 정말 빠릅니다. 이 핸드폰만 있으면 사실 매도 매수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호흡이 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단점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십 년을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버티지 못하고 그 중간에 엄청나게 짜질구리하게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 이걸 인간이 사실 버티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심리적인 것들을 내가 버틸 수 있냐 버티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본인들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을 반대로 했어요. 인간은 이걸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나만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책들이나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실체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되게 쉽습니다. 방법은.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즘 AI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홍수이기 때문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투자나 돈을 번다라는 관점에서는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산 부동산을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없을 확률이 높죠.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었고 매번 좀 기대가 됩니다. 내 10년 후가 어떨지, 20년 후가 어떨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 경험들을 계속 쌓게 되면 나의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신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관점에 좀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그리고 이 책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투자 기법보다는 피터 린치 이분이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400페이지가 넘는데도 술술 읽히는데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구절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도 내 휴가나 결혼식, 내 가족의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고 저 역시 투자나 돈에 집착하면서 엄청나게 내 삶을 포기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먼저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문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말 저는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삶의 중심을 투자에 두지 말고 투자는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말 저는 투자하면서 좌우명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버리면 힘들고 오래 할 수 없겠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경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걸 잘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느꼈던 책입니다. 이 책 저도 한 5번 정도 읽었는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주식 얘기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배제하지 마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 책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일주일에 한 권, 2주일에 한 권씩은 읽는 것 같아요. 이 책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가세요.